안녕하세요, 필름 찍는 기화입니다. 이번 주의 카메라는 레토의 파노라고 하는 카메라고요. 간이 파노라마 기능이 내장된 토이 카메라입니다. 일반 비율과 파노라마 뷰 비교 컷이 있는데요. 일반 토이 카메라랑 비교하면 저렇다는 건가 봐요. 일반, 파노라마 두 가지 포맷과 플래시 내장이 포인트고요. 뒤쪽에 스펙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는 한글 설명은 없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파노라마 표시가 핵심인데요.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빈 박스는 치워버리고 카메라 본체와 손목 스트랩 정도가 중요한 거네요. 퀵스타트 가이드 QR까지 있다니 요거는 친절하고요. 손목 스트랩은 딱 기본만 하는 느낌입니다. 엘리카메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했고요. 5가지 색깔로 나왔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투명색입니다. 내부 부품들이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필름실 쪽은 빛이 안 들어가도록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필름이 없을 때는 여기가 영원히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저게 영원히 돌아가면은 셔터 장전이 안 되니까 공셔터를 날릴 수가 없는데 일단 셔터 자체도 안 눌립니다. 이번 레토 파노의 특징 첫 번째, 렌즈 커버가 생겼습니다. 요렇게 커버를 열어줘야지 셔터가 눌립니다. 렌즈 커버 움직이는 것도 투명하니까 보이네요. 렌즈 커버를 열면은 그제서야 셔터를 누를 수 있고요. 덕분에 가방에 막 넣고 다녀도 컷을 날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 칸 더 밀면 이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위해서 AAA 건전지 1개가 들어가고요. 토이 카메라가 다 그렇듯이 F10의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 100분의 1초 고정이라서 빛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맑은 낮에 밖에서 찍던지 실내, 어둡다, 흐리다 그런 플래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의 레버를 플래시 쪽으로 밀고요. 플래시가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충전이 끝나면은 파인더 옆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토이 카메라들은 플래시 고장도 잦고 불량도 많으니까 받자마자 꼭 잘 되나 확인해주세요. 필름을 다 찍고 나서는 아래 요 버튼을 꾹 누르고 대감기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야 합니다. 까지 했는데도 빨간불이 안 들어오네요. 불량 확정입니다. 스트랩은 이쪽 고리에 달아주면 되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내려서 뒷판을 열 수 있고요. 레토 파노의 특징 두 번째, 간이 파노라마 기능이 생겼습니다. 요 P 레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필름실과 뷰파인더의 위아래로 칸막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모드에서 촬영이고요. 이게 파노라마 모드에서의 촬영본입니다. 진짜 좌우로 길쭉하게 찍는 파노라마가 아니고 사진의 위아래를 가려서 길어 보이게 만드는 간이 파노라마 모드 되겠습니다. 이걸 기존에 있던 토이 카메라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토이 카메라들은 대부분 스펙이 비슷합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요 일회용 카메라랑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이 카메라인 엑시무스고요. 22mm 엄청 넓은 화각을 자랑하는 카메라고 원래 아예 원조는 비비타의 울트라 와이드 앤 슬림이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시대가 끝나면서 다들 단종돼서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레토에서 다시 복각해서 출시해줬고요. 저는 엑시무스를 좋아해서 이것도 샀어요. 얘는 애초에 화각이 22mm로 아주 넓으니까 화각을 반쯤 잘라도 쓸만하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로 반을 잘라서 하프 카메라인 H35랑 H35N까지 출시됐고요. 그래서 뒷판 등 많은 부품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프 버전에서는 내장 플래시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AAA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큼 카메라가 옆으로 살짝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파노가 나오는데요. 울트라 와이드 앤 슬림의 22mm 화각과 H35N의 내장 플래시를 갖추고 새 기능으로 파노라마가 추가된 모델인 거죠.
그래서 또 셋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원소스 멀티유즈의 옳은 예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뒷면도 거의 비슷하고요. 윗면도 거의 비슷하고요. H35N의 B셔터를 빼고 대신 파노라마를 넣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만 남기고 일단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켜면은 요 레버가 요 안쪽에 은색 부품끼리 닿도록 밀어주면서 전기가 통하니까 이제 플래시 충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염없이 기다려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얼른 영상 만들려고 그냥 참고 쓰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구성품 중에 배터리 없으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하세요. 어쨌건 저는 실사용 후기를 남길 거니까 필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빈 곳에 필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냥 툭 하고 넣으면 저기에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필름 넣어주고 필름 끝을 조금 당겨가지고 이 스풀에 있는 틈에다가 필름 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필름에 있는 작은 구멍이랑 저기 저 튀어나온 돌기가 딱 맞물리게 돼요. 이제 톱니를 살살살살 돌려서 필름 감아 볼게요. 톱니가 물려서 잘 따라서 돌아가면 오케이고요. 감다가 탁 하고 걸리면서 안 돌아가게 됩니다. 필름이 없었을 때는 톱니가 계속해서 돌았었는데 필름을 넣으니까 셔터가 장전이 되고 이제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필름을 넘길 때 이쪽에 있는 리와인드 레버가 같이 빙글빙글 돌면은 필름이 제대로 잘 장착이 된 겁니다. 필름 카운터도 고장 잘 나는 편이니까 체크하세요. 그래서 22mm의 화각이 얼마나 넓은 거냐 하면은 레토 파노의 파인더에서는 요 정도로 넓게 보이고요. 평범한 토이 카메라의 화각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까지만 보입니다. 둘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게 지금 일반 토이 카메라의 파인더고요. 이게 문 크기 기준으로 겹쳐둔 파노의 파인더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당황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사진을 찍잖아요. 파인더에서 보인 것보다 더 넓게 찍힙니다. 좌우가 막혀있고 깊이가 깊은 골목. 얘는 좌우로 워낙에 넓게 찍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렌즈 가까이 두면은 사진에 같이 찍힙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렌즈에서 최대한 멀리 치워주시고요. 저는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잡고 찍습니다. 아래쪽에 계단이 난간만 살짝 보이는 정도지만 사진에서는 계단이 많이 나옵니다. 파노라마 모드를 켜고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 모드로 찍은 다음에 위아래를 잘라도 결과는 같겠지만 파인더에서 보이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구도를 잡는 그 재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넓은 렌즈는 넓은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아주 좋은데 이렇게 요런 거 찍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평화롭게 숙면 중이신 오늘의 고양이. 그늘에서 미동도 없이 아주 쿨쿨 잘 자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멀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먼 거를 또 심지어 초광각으로 찍는다? 거의 그냥 숨은 고양이 찾기가 됩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멋있는 인왕산도 슬쩍 찍으러 왔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보다 더 넓은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엑시모스 계열 렌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광에서 빛 번짐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 카메라를 쓸 때는 일부러라도 막 해랑 다이다이 쳐서 역광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길고 긴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장한 전망대. 초광각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찍어줘야죠. 근데 뭔가 주변부 화질이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 뭐지 하고 고민해보니까 H35N은 화질 좋은 가운데 부분만 쓰는 하프 카메라기도 하고 거기에 유리 렌즈를 사용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얘는 아크릴 렌즈더라고요. 요게 결과물에서 티가 나네요. 느긋하게 헤엄치는 큰 잉어랑 늘어진 오리들. 너무 광각이라 전혀 안 보이네요. 어쨌건 다음 컷으로 더 이상 넘길 수가 없고 셔터도 눌리지 않으면 한 롤을 다 찍은 겁니다. 필름 되감기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버튼이 안으로 쏙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손잡이를 꺼내서 화살표 표시된 방향으로 헛도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헛돌면 뒷판 열고 이제 필름 꺼내주시면 되고요. 플래시가 고장난 게 온 거는 아쉽게 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카메라 마음에 듭니다.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